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정항입니다. 오늘의 정치 논평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사부터 바로 보시겠습니다. 그 사건 기소한 건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응수의 국힘도 발칵, 나경원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둘이 또 설전을 벌였습니다. 저는 어제 한동훈 후보께서 공천 취소 부탁을 했다 해서 마치 제가 사적인 척탁처럼 이야기하는 걸 듣고 상당히 놀랐다. 패스트트랙 사건은 아시다시피 우리 당 의원들이 27명이나 의원과 보좌진이 기소돼서 아직도 재판을 받고 있는 사건이고, 그 사건은 사실 문재인 정권의 무도한 연동형 비례제나 공수처법을 통과하려는 것을 저항하는 사건이었다. 기소 맞았다고 생각하느냐? 한동훈 후보 대답을 해달라.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SNS 그리고 언론 인터뷰에서 신중하지 못한 발언이었다고 사과를 드렸다. 주권을 달지 않겠다. 사과했다. 이제 한동훈 후보 공세가 계속되니까 또 맞받아친 거죠. 기소를 누가 했는지 아냐? 갑자기 또 욱한 거죠. 아니 기소가 맞았었다고 생각을 하냐? 그때 기소가 맞았다고 생각을 하냐? 라니까 그 기소를 한 검찰총장이 대통령인 건 알고 있냐? 저는 지금 한동훈 후보의 생각을 묻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처벌받는 것이 맞았다고 생각을 하느냐? 법에 따라 기소가 된 것이다. 한동훈 후보, 양승태 대법원장 사건을 거론하는 나경원 후보의 공세에 대해서도 다시 또 대통령을 거론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검사로서는 엄청난 활약을 했다. 양승태 대법원장 기소를 하지 않았냐? 기소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했는데 또 이 이후에 기사는 한동훈 후보가 윤석열 대통령이 그 당시에 검찰총장이었고 나는 팀장에 불과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보세요. 패스트트랙 사건,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만 고발 고소를 당하고 기소가 됐습니까? 아니죠. 그런데 공소를 취하해달라고 한동훈 후보에게 부탁을 하지 않았습니까? 나경원 후보가. 이거는 명백한 불법 청탁이죠. 그리고 아직까지도 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것 그 자체가 국민의힘 의원들과 보좌관이니까 가능한 겁니다. 일반 사람 같으면 밀치기만 해도 벌써 벌금 나왔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기소를 한 게 옳았냐라고 묻는 것도 이게 너무나 판단 미스입니다. 그 당시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시절이죠. 지금 본인들이 모시고 있는 대통령이 검찰총장이었던 시절, 그 시절 행해졌던 기소인데 이걸 가지고서 지금 한동훈 후보에게 그 기소가 옳은 거냐라고 묻는 게 너무나 지금 어처구니가 없는 거죠. 불과 지난주에는 대통령과 이렇게 대화가 되지 않고 소통이 되지 않아서 어떻게 당대표를 할 거냐라고 비판을 해놓고서 일주일도 안 돼서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시절 했던 그 기소가 맞냐? 그 판단이 맞냐? 이렇게 국민의힘 의원들과 보좌진들이 처벌을 받는 게 맞냐? 이거는 대통령에게 따져야죠. 본인이 그렇게 옳지 않다고 생각했던 그 기소는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시절 행해졌던 겁니다. 이게 말이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양승태 대법원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시절 행해졌던 거죠. 한동훈 후보는 그 당시에 팀장에 불과했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되면 한동훈 후보만 계속 키워주는 겁니다. 나경원 후보 같은 경우에는 친윤 쪽에서 보면은 엑스맨입니다. 지금 전략을 좀 잘 짜갖고 나왔어야죠. 그리고 본인 말대로 하면은 대선에서 이기려고 본인들에게 칼자루를 휘둘렀던 검찰총장 출신인 윤석열 대통령을 도와서 경선에서도 이기고 대통령까지 만들었다는 그 자체가 국민의힘이 정당으로서의 최소한의 자존심, 명분, 그런 것조차 잃어버렸다는 것이 되는 겁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에서 임성근만 증인선서 홀로 거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대통령실의 수사 외압 의혹,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청문회가 열렸죠. 이런 것들을 이제 따지기 위해서요. 증인 중에 임성근 전 사단장만 증인선서를 거부했다가 오후에야 증인선서를 했다라는 겁니다. 오늘 오전 국회 법사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에 출석해서 여러 수사기관에 고발된 피고발인 신분으로 특검 법안의 수사 대상에도 포함이 되어 있어 법률상 증인선서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증언은 하되 증인선서는 거부한다. 임 전 사단장 오후 청문회에서는 입장을 바꿔서 만약 진술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해벌을 받기로 맹세한다라면서 뒤늦게 증인선서를 마쳤다. 근데 최상병 사건 관련된 분들은 왜 이렇게 자꾸 증인선서를 거부하려고 하죠? 위증이나 뭐 허위감정 이런 것들이 두려워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은 친여 성향이라서 이 청문회 자체가 야당에서 추진한 거라서 그 반발심에 이렇게 하는 겁니까? 선서 내용 그대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자신이 없어서 혹여나 추후에 문제가 생길까봐 이렇게 증인선서를 거부를 하는 겁니까? 광주고검에 있는 한 검사에게 법적인 조언을 구하고 있다. 이번에 밝혀졌죠. 문자, 사진도 뭐 다 공개가 됐고. 선서를 거부했다가 오후가 돼서야 선서를 다시 했는데 그러면 그 중간에 전화나 문자를 했을 확률이 좀 높죠. 선서를 안 했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하니까 이제 그 조력자가 뭐 이 검사인지 아니면 또 다른 조력자가 있는지는 뭐 모르겠습니다만은 선서를 안 하면 좀 문제가 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겠죠. 여러분 오늘이 최상병 순직 1주기입니다. 지금 이분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군인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꽃도 제대로 피워보지 못하고 억울하게 죽은 최상병을 생각을 한다면, 그리고 그 죽음 앞에 마음이 동한다면 증인선서를 하지 못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대체 무엇이 두려워서 증인선서를 거부를 했던 겁니까?
자, 다음 기사. 야당 법사위 국민의힘 집단폭력 고발 검토 직원 멍들고 보상.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청원.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청원 청문회 직전 국민의힘이 회의장 입장을 막아선 데 대해서 국회 선진화법 위반으로 고발을 검토하기로 했다. 야당 법사위원들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의원들 상당수가 법사위 회의장 앞을 점거하며 농성을 하더니 야당 의원들의 입장을 가로막고 집단적 폭력을 행사를 했다. 한 법사위원은 얼굴에 심한 멍이 들었고 행정실 직원 한 명은 갈비뼈 부상에 이르는 등 심각한 피해가 발생을 했다. 수사기관은 오늘의 집단 폭행 사태를 빠른 수사로 답해야 할 것이다. 한동훈, 나경원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공개 자백한 것처럼 공소권 정도는 얼마든 거래 대상으로 여길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느냐.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청원 청문회 국회 법사위에서 오늘 청문회가 열린 건데 국민의힘이 회의장 진입을 이렇게 막으면서 그 과정에서 또 다치는 사람이 나왔죠. 뭐 얼굴 다치고 갈비뼈 다치고 부상자가 나오고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서 나경원, 한동훈 후보가 패스트트랙 사건, 그 당시에도 여야가 이렇게 대립을 해서 다치는 사람도 나왔고 고소하고 고발하고 기소하고 뭐 난리가 났었는데 그 사건 관련해서도 청탁을 했네 안 했네 뭐 공소 지하 관련돼서 그런 걸로 지금 이렇게 계속 설전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도 반성을 하기는커녕 회의장 진입을 막고 또 회의가 진행된 후에도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면서 소리를 지르고 회의를 방해를 했다. 이게 뭡니까 여러분? 국회 선진화법도 국민의힘이 이래버리면 다 무용지물이죠. 그리고 이거야말로 명백한 다중에 의한 위력 아니겠습니까? 자, 마지막 기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 정면 충돌 진상규명 원천무효. 해병대 최상병 순직 일주기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국민동의 청원 청문회에서 여야가 청문회 개최 정당성을 놓고 물리적 충돌까지 빚었습니다. 국민의힘 여당과의 합의 없이 야당만으로 증인을 채택해 열린 불법 청문회다. 법사위 압박돼서 연좌 농성을 벌였고 회의장에 입장하는 정청래 법사위원장을 향해 사퇴를 요구하며 격렬히 항의를 했는데 정청래 위원장은 경호권과 질서유지권을 발동할 수 있다라면서 청문회를 강행을 했죠.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실 내선전화 02-800-7070 번호의 통화 내역에 당시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이었던 주진우 의원이 포함된 것을 지적을 하며 주 의원은 이해충돌 소지가 있어 청문회에서 배제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이에 대해 통화 당사자인 주진우 의원은 1년 전에 44초 통화한 것을 어떻게 다 기억을 하느냐. 일반 전화 한 통밖에 없다는 것 자체가 의혹 제기에 근거가 없다는 뜻이다. 민주당은 또한 증인으로 출석한 이종섭 전 국방장관을 향해 해당 번호로 대통령실 누구와 통화를 한 것인지 캐물었지만 이 전 장관은 말씀드릴 수 없다라면서 입을 닫았습니다. 반면에 국민의힘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을 향해 법리적인 의견을 설명한 것을 두고 박정원 대령이 엉뚱하게 수사 개입이라며 화를 낸 것이 아니냐. 민주당이 불법 고소 청문회를 강행해 극도의 국론 분열을 초래한 폭거를 국민들은 반드시 기억을 할 것이다. 지금이라도 이재명 대표 방탄과 대통령 탄핵을 위한 불순한 시도를 멈추라. 이렇게 좀 국민의힘에서도 맞받아치고 있습니다. 오늘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된 이종호 전 블랙펄 인베스트 대표, 신원식 국방장관, 김기한 해병대 사령관 불출석을 했고 박정원 대령, 임성근 전 사단장, 이종섭 전 국방장관은 출석을 했다. 이 전 장관과 임 전 사단장은 증인 선서를 하긴 했고요. 최상병 사건 외압 의혹을 확인한 후에 오는 26일 2차 청문회에서는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연루 의혹과 명품백 수수 의혹 등을 집중 질의할 계획이다라는 거죠. 원천 무효라는 거는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건데 이게 정말 그렇습니까? 국민들이 140만 명이 넘게 청원에 동의를 했는데 국회에서는 당연히 답을 해줘야죠. 이게 왜 불법 청문회입니까? 청문회 자체는 구성 요건을 제대로 갖추고 진행을 한 거예요. 오히려 국민의힘 측이나 증인들이 협조를 안 하고 있죠. 선서를 거부한다든지 모른다고 한다든지 뭐 기억이 안 난다고 한다든지 뭐 그거는 말할 수 없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나오는 거. 뭐 출석을 거부하거나 한편으로는 공익신고자를 더불어민주당 쪽으로 이렇게 몰고 있고 여러분 어느 쪽이 더 불법에 가깝습니까? 당임위 회부 청원 동의수도 넘었죠. 그리고 국민들이 생각하는 탄핵 사유는 이미 차고 넘치고 국민들의 요청인 탄핵소추안을 발의를 할지 말지 그것을 어떻게 판단할 겁니까? 그 판단을 해보려면 일단 청문회를 열어야 될 거 아니에요. 청문회를 열어서 증언이나 진술을 들어볼 사람들은 들어보고 그리고 국민들도 다 청문회를 보실 거고 그렇게 해서 판단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뭐 이 탄핵에 절차적인 문제가 있다는데 지금 당장 탄핵을 하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일단 국민들의 요청이 있었으니까 상임위에 회부가 된 거고 청문회를 열어서 어떻게 할지 결정하는 어떤 사회적인 담론 그런 걸로 봐야지 이렇게 청문회 자체도 막아버리면 어떻게 판단을 합니까? 거리낄 게 없다면 소환 통보를 받은 사람들은 증인으로 출석을 해서 본인의 결백을 주장을 하면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의 정치 논평 여기까지입니다. 평안 한번 보내시고요. 즐거운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마재경TV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